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정보 17차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교과서 88페이지 펴주세요. 87페이지 3단원 문제 해결, 그리고 첫 번째 문제 분석 이렇게 쭉 됩니다. 자, 문제 해결. 자, 88페이지 펴주세요. 자, 추상화. 찾았습니까? 추상화. 자, 이번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는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파일을 요점 정리해서 제출도 하고 했는데, 이제 3단원부터는 더 이상 한글 프로그램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글 프로그램은 그동안에 왜 했느냐? 선생님이 한글 파일 작성할 적에 첫 시간에 말했다시피 한글 파일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타이핑 연습이 되어 있어야지 컴퓨터를 원활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부터 배우자 해서 한글을 했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3단원, 4단원, 5단원 쭉 나갈 적에는 이제 한글 파일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PPT, 프레젠테이션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일명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사용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파워포인트로 쭉 되니까 한번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88페이지 펴주세요. 88페이지 1. 추상화. 첫째 줄 적어주세요. 추상화는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거나 작은 문제로 나누는 과정이다. 요 줄 쭉 꺼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무엇을 할 것인가 봅시다. 자, 문제 분석. 자,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예시를 교과서 보면 89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이순신 장군이 딱 나옵니다. 이순신 장군. 자, 이번 시간에 할 것은 복잡한 문제 상황에서 문제의 현재 상태, 목표 상태를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학습 목표를 정해봤습니다. 또 목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작업을 분석하여 나열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교과서 88페이지 첫째 줄, 둘째 줄 껐죠. 자, 그 다음 89페이지. 자, 89페이지 보면은 문제 분석 1. 문제의 이해라고 쭉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팁이 있습니다. 이 팁을 동그라미 쳐주세요. 앞에 던져놓은 것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비롯됨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동그라미 좀 쳐주세요. 자,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나 상황이다. 그래서 문제에 따라 해결하는 방법이 한 가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도 있다. 그렇죠? 또 문제의 해결 방법이 어떤가에 따라 문제 해결의 속도 및 정확성, 문제의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다. 자, 문제의 예. 자, 그 교과서 보면은 문제의 예 8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순신 장군이 그 문제가 발생한 걸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딱 고민을 하고 있죠. 어떻게 해서 외의 공격으로부터, 외는 일본입니다. 일본의 공격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왜군이 공격해 오고, 두 번째 왜군이 이렇게 한양, 그때 수도가 한양, 지금 서울이죠. 서울로 가려는 왜군. 그래서 또 보니까 왜군의 그런 군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 이렇게 해서 이러한 문제를 갖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이렇게 이제 그러면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석을 해야 되겠죠. 자, 교과서 90페이지 펴주세요. 자, 90페이지 보면 그림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90페이지 첫째 줄, 둘째 줄, 필요하다. 여기까지 줄을 좀 그어주세요. 문제 분석. 주어진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줄 꺼주세요. 자, 이제 이렇게 이순신 장군이 뭔가를 고민하고 있죠. 그 현재 상태는 이렇게 한산도 부근에 왜군이 침입하였고, 조정에서는 왜군이 곧 쳐들어온다고 판단하지 않았지만
왜군은 이미 쳐들어왔다. 그런데 조선의 군사력은 약하다. 그런 것이 이제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뭐냐? 왜군의 공격을 방어하고 왜군을 무찔러 나라를 지킨다. 이러한 목표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이렇게 쭉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조선의 병력을 분석하고 왜군의 병력에 대해 정보를 통해 알아보고 이렇게 쭉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겠죠. 자, 그래서 문제의 분석에서 문제를 분석할 때는 문제의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를 찾고 문제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현재 상태 우리가 먼저 앞에 그리면서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최초의 상태, 주어진 자료 조건, 준비사항 등을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현재 상태를 알게 되겠죠. 그래서 목표 상태는 문제가 바람직하게 해결돼야 할 상태, 해결 예측 및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목표 상태를 알게 된다. 그래서 문제를 나중에 이제 분석해야 됩니다. 문제를 분석할 때 다음 사항을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 교과서 91페이지에 있습니다. 줄거리 풀려놓고 1, 2, 3, 4 이렇게 쭉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에서 제시하는 정보, 자료는 무엇인가? 문제의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는 무엇인가?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은 무엇인가? 조건은 만족될 수 있는가? 조건은 미지의 것을 결정하기에 충분한가 또는 불충분한가? 이런 것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일단 표현을 해봅니다. 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글로도 써보고 이렇게 글로도 써보고 표로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그림, 도형, 그래프 등으로 그려보고 이렇게 쭉 해보겠죠. 교과서 9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문제를 갖다가 표현하고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어 있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진행을 해봤고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 실습, 우리 정보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줄 건 거 요번 시간은 줄 건 것이 간단하게 있습니다. 100개 안 돼요. 교과서 88페이지에 초상화의 첫째 줄, 둘째 줄 그리고 89페이지에 제목 적고 오른쪽에 보면은 문제의 어원 있습니다. 요거 하나 줄 거고 그 다음 90페이지에 문제의 분석의 첫째 줄, 둘째 줄 요거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드디어 한번 그 다음 페이지 하나 또 있네요. 92쪽에 문제의 표현에 보면은 첫째 줄 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제목 글로 써보고 표로 정리하기 그 다음 밑에 그림, 도형, 그래프 등으로 그려보기 요 세 개만 딱 줄 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컴퓨터에 보면은 이렇게 PPT가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자, 파워포인트. 알겠습니까? 자, 파워포인트를 한번 펴주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미리 만들어 봤습니다. 알겠습니까?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은 일단 파워포인트를 펴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여러분들은 요 상태가 되게끔 해주세요. 자, 요까지 딱 되었으면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따라 해보면 됩니다. 자, 요까지 딱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를 처음 한다고 생각하고, 물론, 기존에 또 파워포인트를 미리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단은,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처음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파워포인트 딱 펴주고, 자, 선생님은 미리 이렇게, 오늘 줄 건 것을 한번 미리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딱 펼치면은, 자, 선생님하고 따라 합니다. 자, 첫 번째 줄에 이렇게, 요 부분을 글자를 쳐주세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글자를 좀 쳐주세요. 자, 이렇게 글자를 좀 쳐주세요. 자, 쳤습니까? 그러면은 요 글자체가 지금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자, 글자체가 크니까 요 부분을 이렇게 딱 클릭하면 요 전체가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한글하고 똑같아요. 하는 거는 여기 한 24포인트 정도 또는 28포인트 정도로 이렇게 딱 해주세요. 그러면 상당히 줄어듭니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오늘 날짜 이렇게 적고 우리가 한글에 하듯이 이렇게 쭉 첫 번째 줄 이렇게 쭉 이렇게 첫 번째 줄 쳐주세요. 그 다음 여기에 부제목. 자, 부제목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쳤는지 한번 봅시다. 부제목 우리가 추상화 이렇게 했죠. 추상화. 자, 그러면은 부제목 이렇게 여기도 추상화 이렇게 딱 써주세요. 됐습니까? 요 칸은 이렇게 적당하게 줄여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첫 번째 줄 이렇게 쭉 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한글에서는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나왔지만은 여기 파워포인트에서는 슬라이드라고 합니다. 슬라이드. 여기 보면은 슬라이드라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요 하나하나를 슬라이드라고 해요. 자, 요까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쳤으면은 자, 요 슬라이드 한번 탁 눌러주세요. 그럼 또 두 번째 페이지가 딱 나오죠. 그 첫 번째 슬라이드와 두 번째 거는 약간이 틀립니다. 물론 여기에 슬라이드 보면은 슬라이드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요것이 되겠죠. 두 번째 슬라이드 탁 누르니까 제목 및 내용이 이렇게 이런 슬라이드가 탁 만들어집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또 눌러보세요. 또 이렇게 또 계속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알겠습니까? 또 눌러보세요. 이렇게. 요 슬라이드는 이렇게 쭉 나옵니다. 우리가 한글에서는 문서 작성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글자가 작아도 됩니다. 하지만 요 파워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파워포인트는 여러분들이 다음에 대학 갔을 적에 이렇게 앞에 나와서 발표한다든지 할 적에 프레젠테이션용으로 이렇게 제작하는 것이 요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입니다. 알겠습니까? 남들한테 강의한다든지 또 발표한다든지 할 적에 선생님들이 앞에 나와서 TV 모니터라든지 이런 데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설명하는 자료를 발표한다든지 할 적에 이 파워포인트를 작성해서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파워포인트는 요 슬라이드가 20개, 30개 돼도 관계없어요. 하지만 글자가 큼직큼직하게 제일 뒷사람이 봐도 잘 보일 수 있게끔 글자를 큼직큼직하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글자를 깨알만하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어 놓으면은 글자가 작아가지고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발표하는 내용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우려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요거 슬라이드 됐고 두 번째 슬라이드에 이제 또 적어야 되겠죠. 요 슬라이드를 누르면 이렇게 계속 생성이 되고 슬라이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슬라이드 삭제하면 이렇게 없어집니다. 알겠습니까? 슬라이드 삭제하면 없어집니다. 만약에 이 똑같은 슬라이드를 만들고 싶다 할 적에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슬라이드 복제하면은 똑같은 것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요거는 필요가 없으니까 슬라이드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새 슬라이드를 만들 적에는 요것만 누르면 새로운 슬라이드가 만들어집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줄에 이제 여기에 또 한번 교과서 보고 우리가 쭉 밑줄 친 것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줄에 문제 분석 이렇게 했죠. 이 부분 이렇게. 자, 선생님은 미리 만들어 놨으니까 자, 이 부분 자, 여러분들은 이 부분 또 타이핑을 해주세요. 이렇게 문제 분석. 알겠습니까? 자, 문제 분석이라 치고 그 밑에다가 이제 또 내용을 또 이렇게 우리가 줄 건 것을 한번 또 이렇게 적어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줄 건 것을 한번 또 두 번째 슬라이드에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뜻하는
그리스. 자, 그리스 프라브라문에서 비롯됨. 이렇게 쭉 돼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쪽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점이 이렇게 딱딱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거 왜 그런가 하면은 요 점을 없애려면은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홈에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체크가 돼 있죠. 요 부분을 탁 눌러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체크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없음 누르면은 이렇게 없어집니다. 물론 위에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 위쪽도 위에 줄도 이렇게 없음 누르면 없어집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사이 칸이 너무 좁다 싶으면은 여기에 눌러보세요. 이 지금 현재 이렇게 줄 간격을 갖다 이렇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만약에 지금 현재로는 1.0으로 이렇게 줄 사이의 간격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한 2 정도로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잘 보이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줄 사이 간격으로 조정해 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다 했습니까? 자, 그럼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또 어떻게 적었습니까? 또 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세 번째 줄은, 여기에 위에 있는 요 칸이 없어요. 요 박스가. 요 박스는 왜 없앴느냐? 선생님이 요 출제가 이미 이렇게 문제 분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필요가 없어서 그냥 바로 적어도 되겠다 해서 요 위에 있는 박스는 없앤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적어야 되니까. 자, 요까지는 잘했죠? 여기에 이 부분, 제목 이 부분은 필요가 없으니까. 왜 여기에 이미 문제 분석이라는 제목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요까지 크게 해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 부분도 요 점은 없는 걸로 해놓고, 여기에 이제 쭉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쭉 적어주고, 요 부분도 요 줄 간격을 한 2 정도로 이렇게 해주세요. 깔끔하게. 알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타이핑을 할 적에 요 2번, 이거는 어디서 가지고 왔느냐? 그거는 간단합니다. 여기에 삽입이라고 있어요. 삽입을 탁 누르면은 여기에 기호가 있습니다. 삽입의 기호를 탁 누르면은 요 기호가 있습니다. 기호를 딱 누르면은 우리가 한글에서와 똑같이 이런 것이 나오겠죠. 한글에서와 똑같이. 그러면은 요 한글에서 똑같이 놓으면은 여기에 보면은 한글 글꼴 지금 돼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 현재 글꼴 되어서도 관계없어요. 이렇게 한글 글꼴이나 현재 글꼴이나 관계없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일반 문장 보호라고 쭉 내려가 보면은 일반 문장 보호라고 있습니다. 일반 문장 보호. 여기에 보면은 조금만 이렇게 내려가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괄호 영문자. 여기에 괄호 영문자를 찾으면 되겠죠. 쭉 밑에 보면은 괄호 영문자. 이 체크 하면은 상자 그리기 기호나 바로 위에 괄호 영문자 탁 체크하면 이렇게 1, 2, 3, 4 있습니다. 우리가 한글에서 글자 넣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탁 체크하고 삽입을 누르면은 이렇게 체크하고 삽입을 누르면은 여기에 탁탁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삽입 누르면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닫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 우리가 문제 2에 이게 1 들어갔고, 요 두 번째는 문제의 분수 2 들어가니까 이렇게 찾아서 넣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 또 계속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슬라이드 네 번째는 딱 봅시다. 역시 똑같이 제목은 없으니까, 3 문제의 표현 이렇게 있으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요 부분을 적어주고 싶으면은 어떻게 적느냐? 자,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여기 슬라이드 네 번째 거에 이게 제목은 없애면 되겠죠. 없애도 되고 귀찮으면은 오른쪽 번 눌러서 슬라이드 복제하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만 이렇게 지우고 그냥 이렇게 사용해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딜리트 키를 눌러서 없애고 이렇게 다시 적어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쭉 적어주면 됩니다. 적어주고 그 사이 칸이 너무 이렇게 좁으면은 아까 홈에서 이렇게
한 1.5나 1.5 정도로 주면 되겠네요. 1.5 정도.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여기에, 요런 표는 여기에서 우리가 뭐 체크를 해주든지 아니면 다른 걸 하든지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이 글자 색깔을 어떻게 바꾸느냐? 글자 색깔은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글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색깔 이렇게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이 동그란 점은 어떻게 했느냐? 요것은 역시 아까와 똑같습니다. 여기에 기호에 보면은 이렇게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쭉, 여기에서 쭉 찾아보면 있어요. 통화기호에 보면 이렇게 있네요. 통화기호 딱 체크해서 삽입하면 이렇게 점이 들어가고 가운데 점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기호에서 찾아서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삭제하면 되겠죠. 삭제. 자, 그러면 이렇게 슬라이더 4개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면 끝났느냐? 요 부분은 이렇게 복사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글이나 엑셀이나 이런 데서 복사하듯이 요 부분은 복사하고 반드시 블록을 해제를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고 난 뒤에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여러분들이 뭐 바탕화면에 하든지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파일 이름이 이렇게 잘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워버리고 방금 복사한 걸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은 딱 되겠죠. 이번 시간은 2교시다 하면은 2교시 이렇게 저장하면 됩니다. 여기에 2교시다 하면은 이렇게 2교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저장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컨트롤 C하고 풀고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여기에 바탕화면에 여러분들이 바탕화면 직접 저장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저장하고. 자, 그럼 계속해서 합니다. 이걸로 끝났느냐?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예쁘게 좀 꾸며야 됩니다. 어떻게 꾸미느냐? 자, 보면은 홈이 있고 삽입이 있고 요 디자인을 보세요. 디자인을 보면은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디자인이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디자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면 됩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이런 디자인을 선택만 하면은 전체가 다 이렇게 이런 그 디자인에 적용이 됩니다. 꼭 이 부분을 보니까, 여기서 주의할 거는 디자인을 선택을 했는데 글자가 이렇게 두 줄로 바뀐다든지 하면은 또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좀 편집을 해줘야 돼요. 한 줄로 만들어준다든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당한 디자인을 골라주세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골라서 글자가 잘 안 보인다든지 하면은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고쳐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봐요. 디자인을 골랐는데 편집 안 하면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자기가 디자인을 고르고 난 뒤에는 꼭 편집을 통해 가지고 이 글자가 좀 잘 안 보이죠. 이런 부분은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써줘야 됩니다. 글자가 안 보이니까 이렇게 당겨온다든지. 자, 이렇게 해서 다 되면은 이제 드디어 이 디자인은 됐구나 하고는 자, 삽입 바로 옆에 디자인이 이제 됐고, 그 다음 전환 효과. 전환을 또 눌러보겠습니다. 전환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자, 봐요. 여기에 이 부분은 자기가 이 부분을 자기가 처음에 시작한 데서 이렇게 커튼 효과를 줬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밀어내기 이렇게, 세 번째는 이거 이렇게 자르게 한다든지 여기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네 번째는 떨어뜨리게 한다든지 이렇게. 알겠습니까? 요 하나하나 다 달리주세요. 효과를 이렇게 1페이지에서 2페이지, 2페이지에서 3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이렇게 넘어가는 전환 효과를 다 페이지마다 다르게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꼭 이거는 여러분들이 UCC 만들 적에 첫 번째 사진에서 두 번째 사진, 세 번째 사진 넘어갈 적에 전환 효과를 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환 효과를 페이지마다 다 따로따로 다르게 줘야 됩니다. 다르게 안 주고 그냥 제출하는 사람은 다 불합격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디자인도 했고 전환도 했고 그 다음 애니메이션 눌러보세요. 애니메이션을 눌렀더니 지금 아무것도 활성화가 안 됐어요. 그건 왜 그러느냐? 요 애니메이션은 요런 여기에 콩 눌러보세요. 이 글 상자 단위로 애니메이션을 두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콩 눌러서 자 애니메이션 이제 주겠습니다. 가령 이걸 갖다가 여기 보면 애니메이션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쭉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날아오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날아오기 할 적에도 요 효과 옵션을 딱 줍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서 아무 때나 이렇게 자기가 지정하는 대로 지정하는 대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정하는 대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애니메이션 효과도 글 상자별로 다 따로따로 주세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날아오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페이지에 하나하나마다 다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안 준 사람은 다 그 불합격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줬다든지 이런 것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올라오기라든지 흔들기라든지 이렇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다 주세요. 그런데 여기에 주다 보면은 또 자기가 잘못 줘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기 이렇게 보면은 잘못 줘가지고 요 첫 번째 키 먼저 안 나오고 두 번째 것이 먼저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애니메이션 창이라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에 애니메이션 창을 딱 보면은 여기에 재생효과가 이렇게 있죠. 1번, 2번, 여기 1번, 2번. 만약 이걸 갖다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은 요것이 1번이 2번이 되고 이렇게 2번이 1번이 되고 이래 됩니다. 바뀌죠.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슬라이드 쇼에서 현재 슬라이드 보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먼저 추상화가 나오죠. 이렇게. 먼저 추상화가 딱 뜨고 이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애니메이션을 넣을 적에는 요 번호를 딱 보고 이 잘못됐네 하고는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애니메이션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전부 다 좀 귀찮지만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다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쭉 주세요. 보면은 애니메이션 적용이 쭉 1, 2, 3, 4, 5 이렇게 쭉 되죠. 이렇게 다 주고 애니메이션까지 딱 다 되면은 여러분들이 슬라이드 쇼를 통해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은 웹 형식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에 기본은 발표자가 진행 이것으로 되게끔 하세요. 선생님 한번 보기 위해서 요 두 번째 거 체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요 체크대로 그냥 저장하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적에 한번 슬라이드 쇼를 갖다가 한번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잘 돼 있죠. 자,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여러분들이 준 대로 애니메이션 효과는 글자에 따라서 딱딱 되는 걸로 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까지가 다 잘 됐으면은 우리 글자 틀린 것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은 이제 비로소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컨트롤 C 저장하고 그다음에 파일을 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해제해 주라고 했죠. 파일을 갖다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본래 되어 있는 것은 버리고 이렇게 다시 컨트롤 V에서 저장하면 됩니다. 미리 되어 있는 건 이제 그대로 덮어서가야 하니까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다 되었을 적에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 카페에다가 가령 이항인 5반이다. 이항인 5반이 하면은 여기에 글쓰기 해가지고 그대로 여기에 컨트롤 V 해서 방금 그대로 되겠죠. 하고는 요 파일을 갖다가 우리가 PPT 여기 보면은 우리가 파일을 추가하세요 하면은 여기다가 파일 추가 누르고 방금 요걸 갖다가 탁 클릭하고 여기에 열기 하면 이렇게 딱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등록하면은 이번 시간 수행평가가 마무리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엑셀이네. 이거 잘못 올렸네요. 파일을 잘못 체크한 거예요. 자, 보면은 파워포인트. 우리가 바탕화면에 정보 수행평가. 여기다 저장했으니까 잘 찾아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서 이렇게 쭉 등록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등록하면 이번 시간에 파일을 제대로 올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수행평가, PPT, 3단원 PPT 자료 제출이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가 만드는 것을 이렇게 반드시 디자인, 전환, 애니메이션 그리고 난 뒤에 슬라이드 쇼를 꼭 한번 확인하고 난 뒤에 제대로 작동되는가 확인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하나라도 이런 것들이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안 되고 하나하나 다 체크하고 글자가 제대로 보이는지 확인하고 난 뒤에 이렇게 저장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학교에 와서 진행하겠죠. 요 문제 분해와 모델링 다음 시간에는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자, 이것으로 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PPT도 배웠고 내용은 얼마 없지만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자, 이것으로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